안녕하세요. 정병리입니다. 지금 막 PCM 수업이 끝났고요. 오늘은 마케팅 세일즈로 그냥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수업에서 가장 저에게 좀 와닿기도 했고, 오늘은 이 내용으로 좀 남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어, 실력이 있고 뭐 해도 건강을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세안 대표님께서도 요즘에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니까 그런 거에서 많이 또 이렇게 파고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건강을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이걸 다 잃어본 사람으로서 이 건강이 삶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어, 근데 육체적인 건강도 잃어버리는 게 가장 또 크기도 하지만은, 정신적인 건강이 삶에 어떻게 보면은, 이 한쪽이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지금 뭐 살만하고 이런다 그래도 한쪽에서 이렇게 무너져 있으니까 어, 이 문득문득 정말 그 무기력해지는 거. 그러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큰 게 잠을 못 자는 거. 저는 요즘에 가장 행복한 게 그거거든요.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힘들게 살 때는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눈 뜨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잠을 못 자는 거에 대해서 이 덜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뭐 어떻게 할 정도는, 그러니까 잠을 또 젊기도 했고 어, 잠을 못 자야지만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5시면 일어나서 어, 그 다음에 커피 마시고 몸을 좀 어떻게 깨운 다음에,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도 굉장히 많이 자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잠을 못 자는 거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였고, 그런데 2018년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들 아빠 하늘나라 보내고, 그리고 저희 아들 취업하고 딸은 미국으로 가고, 갑자기 내가 치열하게 살았던 이런 게 이제는 나도 좀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뭔가가 이렇게 시간적인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모든 여력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의 이 정신적으로 오는 이 번아웃, 공황장애, 이런 게 모든 것들이 밀려왔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도 몰랐고 그냥 저녁에 이렇게 어, 자려고 누우면 이 잠이 안 오는 거는 두 번째 치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 혹시 여러분들 그 숨이 안 쉬어진다는 느낌 아세요? 그 숨이 이런 숨이 아니라 누우면은 숨을 못 쉬니까 이렇게 몰아서 내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우면 숨이 아예 안 쉬어지니까. 그리고 앉아서도 이렇게 한 번씩 그 숨을 내쉬어야지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잠을 못 자니까 눈이 계속 충혈되고 터지고 눈 떨림이 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머리는 좀 이렇게 멍한 상태가 되어 있는 느낌이었고, 그러기를 한 5, 6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울증 약도 먹고 신경정신과 수면제로 잠도 자고 이렇게 되었지만 그게 점점
더 약이 세지고, 그리고 거기에 의존을 이제 하게 되니까 약을 지어주는 대로 또 먹고, 이러다 보니까는 항상 약에 어느 순간부터는 취해 있는 느낌? 그래서 가끔 이렇게 뉴스에 마약한 사람처럼 이렇게 다니다가 사고도 나고 이런 사람들 이제 뉴스에 나오면은 우울증 약을 먹어서 이제 그렇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거나 뭔가 하고 이러면은 더 크게 이게 확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울기도 많이 울고, 밖에 나가서는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없고, 왜냐면은 공감을, 저도 제가 모르는데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알면,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은 오히려 그게 이 우울증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게 뭐 고급병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 그 양기자 씨가 모순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30대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한동안 너무 이제 계속적으로 제 삶은 결혼하면서 계속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때 이제 그 모순이라는 책을 우연히 봤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쌍둥이 자매였는데, 어, 한 자매는, 동생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고, 언니는 정말 가난한 집으로 가서 알코올 중독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딸이 이제 그 내용을 중심에서 보면서 나온 내용이었는데, 저는 다른 대목들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고요. 거기에서 그때 어, 이 동생이 자살을 해요. 동생이 자살을 하는데, 그 엄마는 매일 이렇게 알코올에 있는 남편의 애들 뒷바라지에, 그러면서 이게 정말 그 잠잘 시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 동생은 엘리트 남편에 돈도 많고 아이들도 다 미국의 명문대를 가고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옷을 사고 항상 우아하게 뭐 이렇게 생일이 되면 선물도 최고의 선물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지내는 극과 극인 거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그 동생이 자살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때 그걸 읽으면서 그 동생이 말했던 대사, 언니가 말했던 대사, 엄마는 왜 이렇게 사냐고, 엄마는 이렇게 뭐 우울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게 얼마나 많은데 우울할 시간이 어딨냐고, 우울 그런 것도 나에겐 사치라고. 근데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됐었어요. 그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만성 우울증이 있었던 저인데도 불구하고, 나 우울해, 나 어떻게 하고 싶어, 나 아무것도 그게 아니고 세상과 싸워야 됐으니까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고 가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 동생분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다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애로워서 어,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항상 가족과 함께 했는데 애들이 크고, 그래서 미국으로 가고 남편도 그때 출장이고 이래서 고급 선물이 오고 뭔가 이렇게 되는데 혼자 와인을 마시고 아마 자살하는 이제 그 옥탕에서, 그러면서 너무 외로웠다고 하고 간 거예요. 어, 근데 오늘 문득 그 알승 대표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 그럴까요?
근데 정말 그거를 많이 못 느끼고 산다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20대, 30대가 우울증이 정말 많대요. 그래서 그 상담소에 가면은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보다도 젊으신 분들은 요즘 현명하고 직장 내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이런 상담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거 갖춰졌다고 느꼈을 때 이 내 안에 있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장 본질적인 거는 내가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른다는 거. 저도 제가 이제 지금 조금씩 저를 알기 시작하고 꺼내기 시작하고 제가 어떤 본질적인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들어오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왜 그게 왔는지를 알아차리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을 자니까 1시간을 자든 2시간을 자든 깊게 자니까 그 다음에 활동하고 일하는 거에 무리가 없더라고요. 우울증 약을 먹고 뭐 수면제를 먹고 자고 뭔가 하면은 잠은 몇 시간을 더 자는데 깨어 있으면 항상 몽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점점 흐려지고, 그리고 그걸 약을 먹지 않으면은 다시 이렇게 다운이 되고, 이런 상태가 몇 년이 지속되다 보니까 몸이 항상 기운이 없으니까 온통 몸이, 지금도 근육통이 오고 저는 항상 이 어깨가 아파요. 근데 그때는 그게 항상 몸이 무기력해져 있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다는, 그 정도로 몸에서 반응을 하는데도 병원에 가서 찾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렇게 데이터로 한 것들 그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게 원인은 찾지 않고 지금 현재, 왜 겉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항상 잘 웃고 긍정적이고 하느님을 믿고, 그리고 이게 이제는 이렇게 보기에도 그냥 뭐 먹고 살만 하고 아이들도 잘 커졌고, 하나도 이제는 나만 내가 잘 살면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를 표현한다는 게 알아야지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본인이 본인을 잘 안다고, 다 제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나는 제일 잘 알아, 이렇게 저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제일 모르더라고요. 타인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타인의 속성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꺼내볼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거에 상처를 받았는지, 그 상처를 왜 받게 됐는지, 그리고 왜 타인의 말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눈으로 나를 평가를 하면 그 평가에 따라가지 못하면은 주눅이 들고 내 안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비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 비교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꺼내서 보면은 보통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리는 사람들의 주변에서도 보고 이러면은 완벽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완벽하지 않는데 남들의 시선이 완벽하기를 요구한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으니, 그래서 저는 타인한테는 참 너그러웠던 것 같아요. 나는 상대방을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고 내 안에 나도 다르고, 그리고 내가 나답게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 주변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나답게 살아간다는 게 쉽게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그저께 그 밀라논나님 해서 그렇게 원칙이 있어야지 이게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응석도 내가 받아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우울증이 생기면은 폐쇄적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내 말하는 것 같고, 어떤 상대방이 좋은 말을 해줘도 내 안에서는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 정말 똑똑해, 너는 어쩜 그렇게 잘하니, 뭐 부동산에 너는 최고 전문가야, 뭐 이런 말을 해주고 이래도 내 부족한 면을 내가 스스로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칭찬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나 진짜 저 정도 아닌데? 저 사람들 눈에 저렇게 보이면 저 정도로 내가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걸로 들렸던 것 같아요. 왜? 나는 내가 부족하다는 걸 내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외부에서 보는 것들은 저를 더 가대평가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저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은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진심으로 하고, 다른 분에게도 뭔가가 이렇게 저분에게 얻을 게 있어서 뭐 감사하다 그게 아니고, 그런 모습만 보고 있어도 감사함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점이 바뀌면 이 모든 것들이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우리가 관점이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 원인을 항상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못 찾고 끝나는 경우도 많고, 저는 정말 운이 좋게 그래도 이제라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고요. 오늘 이제 이 마케팅 세일즈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운과 실력이 다 갖춰져야 투자가 시작되고, 그 투자가 돼야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는 거, 그 말에 격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실력이 있어야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실력으로 따졌잖아요. 그리고 운이라는 거는 특별한 사람한테 온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 두 개 다 겹쳐야지, 실력만 있어서도 안 되고, 저도 제가 그동안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 몸은 하나이고 그 역량은 다 해내지 못하는 역량인데도 실력으로 이게 안 되면은 끝까지 파고들어서, 그러고 나면은 운이 또 따라왔던 것 같아요. 이런 기인이 나타나고 이런, 항상. 근데 준비된 자에게 운도 따른다는, 내가 실력이 없는데 운이 그냥 오지는 않는 것 같고, 운을 알아보는 게 실력이 어느 정도는 채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운과 실력도 갖춰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 투자에,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꼭 그 우리가 뭐 주식을 해야 되는 투자, 부동산 하는 투자가 아닌 거고, 현재 살아가는 이 시간도 투자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람과의 소통하고 만남도 투자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면서 거기에서 또 소통하고 뭔가 가구 세일즈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이러면서 어, 어느 순간에 경제적인 자유도 얻을 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자유로울 수가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정신적인 자유, 이게 가장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 갖췄어도 내 안이 허하고 내 안이 채워지지 않고 내가 나를 모르면은 계속 내가 주도권이 없고 끌려가다 보면은 그게 한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오늘 수업하는데 좀 많이 들었고, 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든 인생사가 우리는 마케팅 세일즈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 일도 모르고 그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른다는 게,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었지만은 내일부터 또 어떤 신경의 변화가 생겨서 몸이 뭐 아파서 이 영상 기록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반대로 오히려 더 실력이 이렇게 늘어서 어느 날 저에게도 정말 지금은 뭐 누가 내 유튜브를 봐주지 않고 구독자도 아직도 뭐 100명이 안 되고 이렇게 되지만, 이게 꾸준히 뭔가 또 하다 보면은 어느새 실력이 돼서, 그 실력이 되어 있으면은 어떤 또 운이 와서 저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생각이 오늘은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온갖 실력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은 잡을 수가 없다는, 그리고 이 건강 관리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오늘 그 유튜브 선우용녀님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분이 굉장히 즐겁게 요즘 사시잖아요. 그리고 말끝마다 나한테 잘해야 된다, 나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집중 있게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81세인데 정말 지금 건강하시게 모든 생활을 즐겁게, 근데 그분이 지금에 이렇게 된 게 항상 즐거워서가 아니라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인생사를 사셨고, 내경석이라는 것도 또 한 번 오셨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겪으면서 결국은 죽어라고 일만 하고 살았지 본인을 한 번도 돌보지 못했다는, 몸에 그렇게 신호가 왔어도 몰랐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것들을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걸 먹어야 되고, 건강 먹는 거는 아끼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치고 싶고, 아무리 좋은 데를 가고 싶고, 뭐 다 가져서 앉아서 집에서 뭐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이런 뭐 경제적인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건강이 나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고, 항상 머릿속에서는 우울한 생각만 하고 있고, 이러면은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앞으로 100세 시대에 가장 저는 끔찍한 거는 이런 지루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게, 근데 이제는 지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주도적이 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가장 감사하고,
오늘 계속 건강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건강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투자를 해보세요. 나에게 투자라는 게 어떤 거든지 내가 좋아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어떤 분은 맛집을 다니면서 그게 또 행복을 느낀다면은 그거에 내가 좋아하는 거고,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내 안에서 그걸 하고 있을 때 감사와 진짜 행복이 느껴질 때 그게 나를 이해하는 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그리고 요즘에는 뭐 20대, 30대, 40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나를 돌보면 당연하게 더 타인에게도 더 너그러워지고, 자식들에게도 더 너그러워지고, 뭐 남편에게도 더 너그러워지고, 모든 게 외부에서 오는 반응에 크게 자극받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어제 유튜브도 올렸지만은 정말 저는 밀라논나님 팬미팅에 다녀온 게 지금도 제가 충만하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다는 거는 예전에 저라면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멋있다. 그리고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시지? 이러면서 뭔가 그냥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 저는 안 봤는데 이렇게 그 이제 알고리즘이 올라오더라고요. 알고리즘이 올라온다는 것도 이제 최근에 좀 알았는데, 선우영녀님 그분 것도 이렇게 보면서 어, 이 진솔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그래, 그 뭔가 깨닫는, 열심히 살았던 분들은 깨닫구나. 끝점은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나눠야 된다는 이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이렇게 실력을 쌓아서 뭔가 내보낼 생각이 아닌 거고, 지금 이렇게 행동으로 실행을 하고 있듯이 앞으로도 좀 더 용기 있는 행동, 그리고 밀라논나님 말씀처럼 오로지 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 이 오로지 내가 주인공이 돼서, 어떠한 그 사회적 밖에서 요구하는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내 안의 거를 다스리면서, 그리고 내가 충만해지면은 당연히 밖으로 표출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먼저 잡아줄 수도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